안녕하십니까. 세무법인 센트릭의 강종호 세무사입니다. 드라마 신입사원 강 회장을 보셨죠? 고 강영호 회장의 유언 공증이 공개되면서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상속인이자 막내딸인 강방글 씨가 그룹의 전 재산을 단독으로 승계하게 되었기 때문인데, 상속받은 재산의 원가 기준 총액만 상장 주식이 8조 원이고요. 비상장 주식이 1조 원, 부동산을 1조 원 합쳐서 무려 10조 원 규모입니다. 근데 이제 세법상 평가를 거치고 나면 재산가액이 11조 8천억으로 당초 상속받은 재산 10조 원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강방글 씨의 개인이 내야 될 최종 상속세 추산액은 얼마가 될까요? 무려 5조 7천억 원에 달합니다. 단순히 부가 이전되는 문제를 넘어서 도대체 어떻게 계산된 걸까요? 오늘은 세액 산출 내역을 분석해보고 현행 상속세 제도의 구조적 어떤 모순과 정책적 개선 방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재산이 10조 원인데 어떻게 세금만 5조 7천억이 나올 수 있을까요? 세법은 이제 자산의 성격에 따라서 평가 방식을 엄격하게 차등 적용합니다. 세법의 잣대를 이제 하나씩 살펴보죠. 첫째는 상장 주식입니다. 사망 당일 이제 주가로 계산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사망일 전후 2개월, 그러니까 4개월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 평균액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에 대기업 어떤 오너 일가라면 피해갈 수 없는 최대주주 할증 평가가 있습니다. 둘째는 비상장 주식 입니다. 이전 거래소 시가가 없기 때문에 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기업이 가진 자산과 벌어들일 수익을 이제 가중평균해서 계산하는데, 비상장 주식도 최대주주 지분이라면 할증 대상이 됩니다. 셋째는 부동산입니다. 공시 가격으로 이제 평가되는 것이 아니고, 거래가액이 없다면 감정 평가 기간에 감정 평가액의 평균액으로 가치를 산정합니다. 상속세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명분으로 한 최대주주 할증 평가 제도입니다. 상증세법은 대기업 최대주주의 지분이 단순한 주식 가치를 넘어서 기업 가치를, 기업 전체를 이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어떤 지배권을 갖고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주식 평가액에 일률적으로 20%를 가산을 무조건 더 얹어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8조 원이었던 상장 주식을 20% 할증하니까 이게 9조 6천억 원이 되죠. 상장 주식 주식 가치만 1조 6천억 원이 증가하고, 1조 원짜리 어떤 비상장 주식은 20% 할증하니까 1조 2천억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할증 대상이 아니어서 이제 그대로 1조 원이고요. 결과적으로는 원래 가치가 이제 10조 원이었는데 총 상속 재산이 이 최대주주 할증 평가를 거치게 되면 11조 8천억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11조 8천억이라는 이런 과세가액에서 최종 세금 약 5조 한 7,222억은 어떻게 도출되는지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단계는 이제 상속공제부터 보시게 되면, 강방글 씨는 이제 혼자 다 단독으로 상속받는 그 케이스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살아계시지만 실제 상속받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배우자 상속공제는 법정 최소한도인 5억 원만 인정됩니다. 여기에 누구나 받는 일괄공제 5억 원이 더했죠.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2억 원은 왜 빠지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상증세법상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결국 상속공제액은 10억 원이 끝이죠. 이렇게 나온 가세표준, 그러니까 재산가액에서 상속공제를 뺀 가세표준이 11조 7,990억 원이고, 이제 여기에 상속세 최고세율인 50%를 곱하고 누진공제 4억 6천만 원을 빼주면 산출세액은 5조 8,990억 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법정기한 내에 이제 자진신고를 마쳤을 때 신고세액공제 3%, 약 한 1,769억을 차감하고 나면 강방글 씨가 최종적으로 국가에 내야 되는 자진납부 세액은 5조 7,220억 원이 됩니다. 5조 7천억 원이라는 돈을 한꺼번에 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재산이 주식과 부동산이니까 내기 어렵죠. 그래서 세법은 최장 10년에 걸쳐서 내는 연보연납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신고 기한 때 한 번 내고 약 10년 동안 이제 매년 한 번씩, 그러니까 총 10일에 쪼개서 내는 방식이고요. 그럼 매년 얼마씩 내야 되는 건지 살펴보면, 5조 7천억 원을 10일로 나누면 매년 원금만 약 5,201억 원씩 내야 합니다. 매년 5,200원을 이제 납부해야 되는데, 이때 남은 세금에 대한 연보연납 이자, 즉 가상금까지 매년 추가로 내야 합니다. 여기 이제 담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결국 강방글 씨는 상속받은 1조 원 규모의 이제 부동산은 물론이고 상장 주식 대부분을 납세 담보로 제공해야 됩니다. 세무 전문가로서 이제 현행 상속세 제도의 이 문제점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물납제도입니다. 현재 강방글 씨는 물려받은 부동산은 1조 원이지만 비상장 주식으로 세금을 대시하는 물납을 하고 싶어도 법적으로 이제 차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행법상 상장 주식 같은 금융재산은 총세액보다 이제 금융재산 가격이 총세액보다 많으면 물납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장 주식이 많으니까 팔아서 현금을 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 생각해보면 이건 시장의 현실을 완전히 외면한 겁니다. 5조 7천억이라는 세금을 내기 위해서 강방글 씨가 상속받은 상장 주식 8조 원을 무려 70%를 시장에 내다 팔아야 되는데 이 대기업 지분이 70%가 한꺼번에 이제 시장에 나왔다? 그러면 주가는 폭락할 겁니다. 그 피해는 이제 뭐 소액주주들, 뭐 다른 주주들이 떠안게 되겠죠. 게다가 이제 지분이 찢겨나간 어떤 그 틈을 타서 이제 다른 회에서 자본이 이제 경영권을 사냥할 수도 있겠죠. 국가 어떤 산업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게 됩니다. 국가가 세금을 걷기 위해서 대주주에게 사실상 어떤 강제적인 엑시트를 강요하고 시장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현행 물납제도는 상속인의 유동성 위기를 고려하게 되면 좀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압상속공제에 대한 얘기인데 이 제도는 대기업은 아예 문턱조차 밟지 못하게 설계되어 있어갖고 정작 이제 국가 경제를 이제 지탱하는 것은 거대 대기업의 어떤 그런 건데 이게 구조적 유동성 위기를 맞게 방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대상을 이제 과감하게 좀 확대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큰 걸림돌이 어떤 정서적 거부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기업이 가압상속공제 받는다고 하면 부의 대물림이나 특혜라는 단어를 먼저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 명칭이 주는 프레임 때문에 정작 이제 국가 경제에 필요한 어떤 법 개정이 첫걸음도 못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제도의 명칭부터 뜯어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 예를 들면 고용 및 사업 유지 상속공제 같은 명칭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본질을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가압의 승계는 특정 가문이 이제 돈을 물려받는 어떤 주관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대기업은 뭐 전문 경영인과 어떤 수많은 주주가 얽혀 있는 어떤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게 되죠. 이 거대한 사업체가 무너지지 않게 유지되는 것이 국가 입장에서 보면 세금을 지속적으로 거둘 수 있고 수많은 근로자 가정이 이제 직장을 잃지 않는 고용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가문의 일을 돕는다는 어떤 낡은 어떤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국가의 사업과 고용 생태를 유지한다는 거시적인 관점으로 이제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세 번째는 비상장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문제입니다. 상장 주식은 시장에서라도 팔리기라도 하니까 시장 거래가 이제 어려운 비상장 주식까지 최대 주주라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20%를 매기는 거는 좀 이상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상장 주식을 평가하는 것을 보증적 평가 방법으로 하는데 보증적 평가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기업이 가진 자산과 수익률을 계산해서 뽑아낸 결과물입니다. 여기 실현되지도 않았고 당장 현금화할 수 없는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명목을 붙여서 20%를 또 얻는 것은 어떤 징벌적 성격으로 보인다는 거죠.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다라고 한다면 양도할 때 양도 가격에 반영될 거고 이때 납부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내기 위해서 비상장 주식을 처분하고 싶어도 거래 시장조차 없는 이 어려움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신입사원에서 이제 하루아침에 이제 그룹 전 재산을 물려받게 된 이제 막내딸 강방글 씨 상속인은 왕관의 무게만큼 무거운 이제 5조 7천억이라는 거대한 이제 과제를 안게 됐죠. 앞으로 여정은 험난할 겁니다. 이번 단독 상속에 반발한 다른 형제들 배우자와 관련해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할 거는 이미 불보듯 뻔한 리스크입니다. 이제 강방글 씨에게 남은 유일한 돌파구는 주식담보대출이나 뭐 전략적 블록딜을 설계해갖고 유동성을 확보해야 되겠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세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